역사 덕후 정치 덕후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정치 선거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 분석가 윤태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쫙 그 연장선상 스토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탄생시킨 제5공화국입니다. 1979년 12월 병력 6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른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12.12 군사 반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12.12 군사 반란 이후에는 사실상 그 최규하 대통령으로 취임도 합니다. 네. 짧게나마. 근데 실권은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간 게 아니라 국보위라는 이른바 비상조직이 생겨서 전두환 위원장이 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대통령이었던 것이고 1980년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잔인한 피해 진압을 하면서 저항과 반발의 싹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1980년 9월 장충체육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선거를 통해 가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제11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게 그 통일주체국민회의 마지막 대선이었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새 헌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5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7년 단임 대통령제가 되는데 처음에는 신군부에서 뜻을 6년 정도로 하자고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6년은 너무 짧다. 하나 더 올려. 라고 해서 7년이 됐다. 7년으로 하자. 예. 자, 어쨌든 간에 1981년 2월 5공화국 헌법을 따라서 체육관에서 또 간접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12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제5공화국 시대가 문을 열죠. 80년대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늘어납니다. 네. 경제도 발전하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민주주의 해야지. 야간 계엄령도 해제해야지. 네. 컬러 TV도 봐야지. 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하고 분리된 문화 영역에서부터 뭐가 많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 정치하고 문화가 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80년대 보면은 프로야구, 프로축구, 또 전 세계 유일한 프로 씨름까지 이제 스포츠가 확산이 되고 TV,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죠. 신군부가 일단은 군사 반란으로 집권을 한 거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뭐가 잘못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쏠리는 관심을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스크린 쪽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제 3S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또 나온 게 두발 자유화와 또 그렇죠. 교복 자유화거든요. 결국 이 역설적인 겁니다. 독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민심도 신경 써야 되고 또 국민들이 먹고 살게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고 네. 하는데 경제를 발전시키면은 당연하게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 대한 욕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정치적 욕구,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로 돌아오는 거죠. 독재 역설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5공화국에서도 나타난 거고요. 그게 결국 이어지는 게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아니겠습니까? 88 올림픽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82년부터 우리가 개최했을 때부터 기억나시잖아요. 바덴바덴에서 그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세울 하는 순간 그렇죠. 좀 울었어요, 저는요. 빌드 세울. 제가 이제 국민학생이었는데 결국 중학생이 돼가지고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대한민국으로서는 5공화국도 그렇고 또 뭐 기업이라든지 국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꼭 성공시켜야 되는 큰 이벤트였었던 거죠. 지금도 이제 올림픽이 되면은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세계적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가니까 조금 더 자유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시에 주로 올림픽은 선진국들의 잔치였는데 개발도상국인 한국 분단된 나라에서 올림픽을 치렀다라는 게 큰 역사적 획이었죠. 사실 이제 88 올림픽은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제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제 민주 정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른바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이제 넘쳐났는데 전두환 정권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4월에 4.13 이른바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하는데 호헌 말 그대로 이제 헌법을 수호하겠다. 당시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88 서울 올림픽도 개최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간접 선거를 폐지를 하고 직접 선거를 하자. 이건데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은 호헌 간접제 헌법을 지키겠다. 네. 이거였었죠. 그 당시 그 오공화국 핵심 관계자들의 딜레마였다고 해요. 또 끌어오르는 민주화의 욕망을 억누를 경우에는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한 88 올림픽이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하죠. 국내 또는 국외 이런 그 상황 속에서 1987년 1월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열사가 경찰에 연행돼서 남영동 고무실에서 이른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는 물고문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이른바 87년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었죠. 그렇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죠. 1월에 박종철 여사 사망에서부터 6월에는 연세대학교 이한열 여사가 네. 최루탄에 직격탄을 맞고 또 사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두 대학생의 죽음을 잠재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수십만이 거리에 나오면은 진압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때는 정말로 발포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산시키느냐 네. 아니냐, 다시 우리가 발포를 해서 사람들을 진압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그게 결국 항복선언인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거죠. 신군부 출신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큰 혼란이 없었던 것이 어쨌든 내 손으로 뽑았고 그렇죠. 야당 지도자들도 나왔는데 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서 이제 6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제5공화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5공화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기들이 이게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재의 역설, 경제의 성장, 교육과 문화 부분에서 자유의 신장이 결국은 정치에 대한 요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역설적인 독재가 펼쳐진 7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